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호입니다. 그동안 도나연 채널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가끔씩 만나 뵀었는데요. 그리고 또 강좌도 개설을 했었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 도나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구매 대행에 대한 각종 기초적인 지식과 노하우들을 하나씩 꺼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항상 좀 성원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재미와 의미가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배대지를 선택하고 또 배대지의 필수 팁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대지를 선택할 때 배대지가 셀러한테 친화적인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배대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 자체가 효율을 높이는 게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어야지 그 배대지를 쓰기가 좋은 것이죠. 배대지 신청서를 쓰면 바로 운송장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자금 능률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이제 신생업체는 그게 어렵겠지만 배대지 캐리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규모나 시스템이 갖춰진 데들은 대부분 다 자동으로 우체국 택배 송장이나 CJ 택배 송장 번호 같은 것이 신청서를 쓰면 바로 부여가 됩니다. 그것을 바로 마켓에 발송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바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의 아마존에 물건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아마존에 물건이 이제 송장 번호가 발생을 하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송장 번호가 부여가 되면 송장 번호를 나의 마켓에다가 넣어서 발송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국내에 내 물건이 통관 후에 들어올 때, 이제 인계가 될 때, 그때 택배 송장 번호를 다시 바꿔서 넣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게 한두 건이면 모를까 수천 건씩 되는 것을 1인 사업자가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대지 신청서를 썼을 때 바로 신청서 쓰자마자 송장이 바로 부여가 되는 그런 것을 바로 넣는 팁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게 배대지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사항이라고 보고요. 배대지 고를 때 두 번째 기준사항은 카드 결제가 되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배대지들이 적립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적립금 운영을 하다 보면 물량이 많아지면 이제 적립금을 한 번에 넣는 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넣고 진행하는데, 기초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금, 현금을 갑자기 그렇게 넣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물량이 적으면 30만 원 이렇게 넣어서 운영을 하고, 떨어져 나갈 때 또 적립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요. 물량이 많을 때는 한 번에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립금 제도보다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마켓의 정산 주기와 카드 결제 대금의 청구 주기가 비슷하게 맞아나가면 운영하는 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배대지 팁 중에서 첫 번째는 배대지를 처음에 고를 때부터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통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통관 고유보를 의무화됐다. 그러면 개인 통관 고유보를 조금이라도 늦게 의무화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바로바로 수용을 하는 게 낫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개인 통관 고유보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넣는 것도 점차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마켓의 그 안심번호 있죠. 마켓에서 부여되는 0503, 0504 이런 안심번호도 통관에 있어서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별 무리 없이 돌아가는데, 원칙적으로는 관세청에서는 안심번호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는 나의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 때 상세 페이지 상단에 개인 통관 고유보를 발급받는 방법을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일 상단에 배치를 하고 링크를 비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짧은 주소를 같이 넣어주면 약간이라도 이탈을 방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대지를 쓰면서 우리는 템플릿과 문자 전송 소통 도구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의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배송 지연을 설정했든지, 아니면 상품에 관부가세가 붙을 것이든지, 아니면 검역비가 새로 나올 것 같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고객하고
바로바로 보내버리면 굉장히 문제를 줄일 수가 있어요. 트러블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마다 일일이 수기로 또는 그때마다 작성을 해서 보내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반복적인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미리 마련해 놓고 고객들한테 바로바로 보내는 방법이 매우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배대지를 쓰는데 중요한 팁 네 번째는 트래킹 번호를 바로바로 넣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넣지 않기 때문에 배대지에 입고되는 것들이 전부 다 노 데이터로 분류가 되거나, 그래서 상품을 찾을 수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찾아도 굉장히 늦게 출고가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또 만드는 그런 별도의 또 새로운 일을 생성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트래킹 번호가 생성 즉시 빨리빨리 트래킹 번호를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 배대지들은 카톡도 개설되어 있는 곳도 많고 또 게시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기는 하지만, 사실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배송이나 반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한국과 미국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맞추다가 깜빡 잊어먹고, 거기다가 주말에 배대지 업무를 안 하는 곳이 있으면 원하지 않게 보통 4, 5일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많은 애로점이 생기고요. 괜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정확히 얼마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설정해서 문의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 알람 별거 아닌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 배송 대행 신청서를 쓸 때 가끔 도착하는 물류지를 잘못 체크해서 물건을 분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배송 신청서를 쓸 때는 반드시 도착하는 배대지 지역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 때문에 델라웨어로 보내놓고 뉴저지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거를 깜빡 잊고 그냥 배송 신청을 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배대지의 물건을 받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 물건을 주문을 해서 배송지가 델라웨어나 오레곤이나 면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배대지를 신청서 할 때 제일 먼저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델라웨어로 보내야 하는 상품을 뉴저지로, 배대지 신청서는 어디엔가 어쨌든 그렇게 디폴트로 지역이 설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곳으로 가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가장 먼저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최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류지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를 쓸 때는 그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정 자체를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URL을 붙여넣기를 하면 이미지 URL을 넣고 바로 확인을 해줘야, 보통의 경우에는 상품 URL만 보고 많이 사람들이 그 배대지에서 검수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연히 또 대표 이미지하고 잘못 도착한 색상하고 일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패스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URL을 정확하게 넣고 확인을 눌러줘야, 그래야 배대지에서 정확한 이미지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 또 하나는 인보이스를 기본적으로 재고로 디폴트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한테 우리가 구입한 구매 단가를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고요.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물건을 구입을 개인 이름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회사 이름으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보이스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그때를 대비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보이스를 제거하지 않고 내보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보이스를 제거하는 것으로 디폴트 설정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그 파손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안전포장을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릇이든 팁이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판매자는 그 파손에 대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 책임이든지 간에 항상 판매자는 항상 끼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면 반드시 안전포장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업무를 하다 보면
항공 운송하면서 파손될 위험성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미국 내 로컬 배송이거나 아니면 한국 세관을 통관해서 특송할 때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배대지에 보험을 신청을 해서 파손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보험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한국 세관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세관에서 빠져나와서는 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아마존 프라임 상품을 주문했다. 그런데 안전 포장이 돼가지고 나의 배대지까지 도착을 했다. 근데 나의 배대지에서 항공 선적을 위해서 출고시키는 그 구간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또 안전 포장을 한다. 어떨 때는 그래서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제품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미리 그 안전 포장을 신청해 놓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9번째, 배대지는 가급적 한 군데 쪽으로 물량을 모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곤란한 일이 생겨가지고 배대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IP가 외국에 있는 IP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판매자한테 증명을 해야 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배대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물량이 많은 곳, VIP 고객 위주로 배대지가 돕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어느 정도 물량이 많아지고 또 기여하는 바가 커지면 배대지에 요금 할인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배대지 저 배대지 많이 쓰면은 그들한테 어필할 내공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배대지는 한 곳 쪽으로 모으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면 배대지 입장에서도 자기네들한테 VIP 고객이면은 현지에서 많이 유행하는 상품, 많이 입출고되는 상품들 정보, 그 다음에 최신의 트렌드 이런 것들도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대지는 가급적 한 곳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기초사업자한테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그 반품기일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대지한테 리턴 레이블을 많이 올리시죠. 어떤 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한 미국 판매 회사에 직접 물건을 반송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한두 개의 업체가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을 상대하는 우리 개인 사업자로서는 사실은 배대지에 그냥 리턴 레이블을 올려버리고 잊어먹으면 사실 편하긴 합니다. 물론 리턴하는데 어떤 배대지는 무료로 리턴해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죠. 근데 배대지에 만약에 리턴 레이블을 올린다고 하면 배대지도 사람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종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상품 배대지 리턴 레이블을 올려놓은 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씩 들어가 봐야 그래야 빨리 일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배대지 입장에서는 한 건의 반품 말고 여러 건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반품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딜레이 되고 어떨 때는 리턴 데드라인에 걸려가지고 조바심을 낼 때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품 리턴 레이블을 배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빨리빨리 체크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10가지 정도 배대지를 운영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두해 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해 봤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